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리뷰할 종목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종목으로 TransEntrix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6개월 동안 926.47%, 1개월 동안 532%, 그리고 5일 동안 116% 오른 종목으로 최근에 엄청난 성장을 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먼저 특정한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편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법이고요. 그 반대로 회사에 대한 선행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면 급락이 나올 때 마음이 쉽게 눌리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먼저 TransEntrix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는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래 전망과 밸류에이션을 알아본 뒤에 제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 구독자, 멤버십 가입자, 그리고 슈퍼챗을 통해서 서포트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서포트 덕분에 제가 매번 즐겁게 기업 분석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투자에 참고해야 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커뮤니티에 공유를 드려서 안전한 투자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많이 요청받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수술의 과정은 진화하고 있으며 더 정확해지고 컨트롤이 더 쉬우며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TransEnterix의 시스템인 Senhense에 통해서 실현됩니다. 표준 복강경 검사는 최소 침투 수술에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해서 계속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수술할 때 의사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인 피곤함을 줄일 수 있을까요? 장점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절감을 할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도전을 할 수 있을까요? 복강경 검사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더 도움을 주기 위해, 환자에게 더 나은 결과를 주기 위해, 그리고 병원을 위해 Senhense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진화에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행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로 외과의사 시선 추적 카메라 제어, 최초로 만들어진 햅틱 감지, 친숙한 수술 기술과 함께 한층 더 발전된 인체공학, 명확한 의사소통 및 무균 현장을 위한 수술 기술 개방 공간,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신속한 도킹, 그리고 표준 복강경 검사와 유사한 비용을 유지하는 재사용 가능한 기기. 로봇 전략은 이러한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비용에 있어서 합리적이며 수술 과정이 더 나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술과 함께 복강경 검사가 진화할 때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라파로스코피, 즉 복강경 검사를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최소 침습 수술의 방법의 하나로서 복부나 흉부를 절개하는 대신에 0.5에서 1.5cm의 크기의 작은 구멍을 뚫고요,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내시경을 집어넣어 복강 내를 보면서 수술 도구로 수술을 하는 방식입니다. Senhense 시스템의 경우는 최초로 AI와 융합하여 로보틱 시스템을 구현해냈고요. 햅틱 피드백이라고 해서 손의 진동을 느끼게 하는 기술을 처음으로 도입했을 뿐만이 아니라 86개의 다양한 시술 및 기술을 이용해서 수술을 집도하게끔 도와줍니다. 그리고 70가지의 기기가 카탈로그에 있을 정도로 다양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TransEntrix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수익을 낸지를 알아봤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는지 한번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먼저 매출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ransEntrix의 매출액 3분기를 보시면요, 81만 4천 달러를 매출액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분기 때는 65만 5천 달러, 그리고 1분기 때는 60만 달러로 2019년부터 천천히 매출액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 그리고 2019년의 1, 2, 3분기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매출액이 많이 낮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매출액을 봤으니 이번에는 매출액 성장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성장주라고 하면 매출액이 20% 이상 성장할 때 성장주라고 하는데, 이번 경우는 조금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ransEntrix의 경우는 2019년 1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 꾸준히 매출액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20년 3분기의 경우는 마이너스 59%의 성장률을 보여주었으며 2020년 2분기 때는 마이너스 82%의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gross profi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ross profit의 경우는 revenue에서 이 cost of the revenue, 이 매출액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빼면 나오는 게 이 gross profit인데 지금 현재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 3분기 때는 마이너스 69,000달러의 마이너스 gross profit을 냈고요. 2020년 2분기 때는 마이너스 75만 8천 달러의 마이너스 크로스 프로핏을 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실제로 나온 매출액보다 오히려 이 매출액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인 이 cost of the revenue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gross profit이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또한 조금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gross profit에 대해서 보았으니까 이 gross profit이 매출액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gross margin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gross margin은 3분기 기준으로 약 마이너스 74.80%를 차지했고요. 참고로 gross margin의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렇게 gross margin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고요. 흑자로 전환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업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Operating Expense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용의 경우는 크게 R&D 그리고 인건비라고 할 수 있는 SG&A가 될 수 있겠는데요. 우선 Operating Expenses의 경우는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대폭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perating Expenses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R&D 비용의 경우는 최근 조금 상승 중이지만 그래도 2019년에 비하면 천천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장주의 경우는 R&D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은데 이 회사의 경우는 R&D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SG&A의 경우는 인건비로 2019년 3분기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net incom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et income의 경우는 순수익으로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빼고요. 그럼 gross profit이 나오는데 여기서 operating expense를 뺀 다음에 각종 이자나 아니면 텍스 같은 것을 더하고 뺐을 때 나오는 최종적인 결과물이 바로 이 net income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net income은 마이너스 15.08밀리언 달러로 지금 이제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프로핏 마진의 경우는 순수익이 매출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프로핏 마진도 당연히 장기간 동안 적자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핏 마진이 2020년 3분기의 경우는 마이너스 1852.80%로 아직 흑자로 돌아서기에는 한참 멀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이 회사가 적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재무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얼마나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시트입니다. 밸런스시트에서는 크게 Asset Distribution과 Liability Distribution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Asset Distribution에서는 지금 현재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의 상태를 그리고 Liability Distribution에서는 부채 현황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랜스엔트릭스의 경우는 현금이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21.12밀리언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요. 리시버블의 경우는 12개월 이내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을 나타내는 것인데 90만 3천 달러의 현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텐지블의 경우는 무형자산 또는 라이센스 등을 뜻하는 것인데 24.13밀리언 달러가 있고요. 인벤토리 경우는 재고로서 17.63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플랜 앤 이퀴먼트 넷의 경우는 장비를 자금화했을 때 나오는 돈으로서 8.70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라이빌리티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서 부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이 회사는 non-current debt가 2.54밀리언 달러 정도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참고로 non-current debt는 장기적인 부채로서 은행을 대상으로 5년, 10년, 15년 나눠서 갚아야 되는 부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urrent debt의 경우는 27만 9천 달러 정도가 있고요. 이것은 은행에다가 12개월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입니다. 페이어블의 경우는 2.97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고요. 이것은 12개월 이내에 거래처를 대상으로 줘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Deferred Revenue는 81만 8천 달러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부채로 인식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자동차를 맨 처음에 살 때 100달러의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하고요. 그 나머지 돈은 실제로 자동차를 받아갈 때 돈을 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아직 그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Deferred Revenue로 잡아두는 것이고요. 나중에 돈을 받을 때 이 Deferred Revenue는 비로소 사라지고 Revenue로 잡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시트를 평가를 해봤을 때 이 기업의 경우는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21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고요. Non-Current Debt가 2.54에다가 Current Debt가 27만 9천 달러이고 Payable이 2.97이니까 이것을 전부 다 내도 충분히 캐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업의 밸런스시트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매해 복부 수술 횟수가 약 1000만 번에 달하며 그 중에서도 400만 번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배를 갈라서 수행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로봇을 이용한 수술의 침투율은 25%이며 대부분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다빈치라는 회사가 이 시장을 차지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600만 번의 수술은 복강경 검사 수술로 최소한의 상처를 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인데 이 시장이야말로 트랜스엔트릭스가 차지할 수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시장이 3.7조였다면 2023년에는 16조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4대6 비율로 복강경 수술이 더 많은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트랜스엔트릭스가 제대로 침투를 해준다면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트랜스엔트릭스라는 회사의 성장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스엔트릭스는 2021년 상반기에 ISU라고 해서 Intelligent Surgical Unit이라는 기기를 대상으로 CE 마크를 2021년 1월 19일 날 날짜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CE 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 규율을 준수한다는 의미이며 여기 적힌 바와 같이 유럽에서는 이런 로보틱 기술에 대한 허가가 낮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FDA 510K를 받을 예정인데 이것은 해당 제품이 안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로 인해서 Senhance 시스템은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Peer Reviewed Publication이라고 있는데 이것 또한 2021년 1분기 안에 나올 예정이고요. Senhance 시스템의 효과 그리고 퍼포먼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쟁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엔트릭스의 Senhance 시스템의 경쟁사는 다비치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Senhance의 여러가지 특징이 Senhance로 하여금 경쟁사 제품에 비해서 더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enhance의 경우는 완벽하게 재사용이 가능한 반면 다비치의 경우는 추가 지불에 한해서 최대 10번까지의 시술만이 가능하고요. Senhance 시스템은 5mm에서 3mm까지 정교한 작업이 가능한 반면 다비치는 8mm라 상처 부위를 더 크게 찢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enhance의 햅틱 피드백이라던가 아이 트래킹 카메라 컨트롤, 오픈 비전 시스템, Individual boot arms, Articulating Instruments와 같이 다비치에는 없는 다양한 특성들이 있어서 이러한 특징들이 Senhance 시스템의 가치를 더하는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PS 멀티플을 통해서 이 기업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트랜스엔트릭스의 PS 멀티플은 63.06이고요. 다비치를 만든 회사인 ISRG의 경우는 21입니다. PS 멀티플에서 분자는 시총이 되겠고요. 분모는 TTM 기준으로 총 매출액이 들어가는데요. 매출액끼리 비교를 해본다면 TRXC는 2.75 밀리언 달러이지만 ISRG는 4.31 빌리언 달러로 ISRG가 엄청난 차이로 많은 매출액을 내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TRXC가 몇 배나 적은 매출액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높은 PS 멀티플을 받았다는 것은 TRXC의 주가가 최근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고 이로 인해서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PS 멀티플은 비교하는 대상에 따라 TRXC라는 기업이 고평가가 될 수도 있고요. 저평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TRXC가 고평가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TRXC가 위치하고 있는 산업 전체가 함께 올라간다면 고평가라고 해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한 TRXC가 실제로 실적을 통해서 그 기대감을 만족시켜줄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밝은 미래 전망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기대감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또한 아셔야겠습니다. 최소한 여기서 저희들이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은 ISRG에 비해서 고평가인 것은 사실이며 TRXC의 수량을 조절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점이 이 밸류에이션이 시사하는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어제 68% 상승한 TRXC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봤을 때 이 기업은 만들어내는 매출액보다 들어가는 원가 비용이 더 많아 그로스 프로핏 측면에서나 순수익 측면에서나 적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밸런스 측면에서 봤을 때 다행히도 지금까지 유상증자를 많이 했기에 부채에 비해서 현금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021년 상반기에는 많은 이슈가 TRXC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러한 이슈들이 TRXC로 하여금 높은 기대감을 심어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해보았는데요. 이 기업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ISRG는 PS 멀티플이 21인 반면 TRXC의 경우는 63이라 지금 현재 제법 고평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고평가로 해서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 고평가이므로 조금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겠다는 정도의 아이디어만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스타일을 고수하기에 TRXC에 대한 투자는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매출액 그리고 그로스 프로핏을 낼 때까지는 생각을 해볼 것 같고요. 이렇게 트랜스엔트릭스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종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ee you later.